정문, 광주역, 그리고 옛 광주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그리고 광주공원, 그리고 또 어디 갈 것 같으실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적십자병원도 가고요, 전남대병원도 가고, 저희는 남동성당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다시 기록관까지 오는 일정으로 70분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광주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요. 나는 5.18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시킬까봐 지금 손 못 드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5.18 사적지를 보기 전에 5.18 열흘간의 이야기를 좀 더 알아두고 보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우리가 출발한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문화전당역? 바로 이 도로의 이름이 금남로입니다. 자, 이 금남로는요 사적지 4호로 되어 있고요. 시민들과 계엄군들이 격전하던 장소로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18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일어나서 몇 월 며칠에 끝났는지 아시는 분? 네. 1980년 5월 18일에 시작해서 1980년 5월 27일까지. 와, 박수! 이렇게 완벽하게 맞추다니. 자, 선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5.18을 이끌어서 열흘간의 항쟁이라고 합니다. 1980년 5월 18일에 시작해서 5월 27일에 끝난 이 10일간의 이야기가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계속 5.18을 기억하고 함께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흘간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면 뭐? 궁금하면 500원. 는 제가 받지는 않겠습니다. 열흘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저는 열흘간 이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나요? 바로 독재시대에 있었습니다. 독재시대라는 거는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머리를 마음대로 기를 수 없었고, 뭐 짧은 치마를 입을 수 없었고, 음악이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음악을 다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책도 검열받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독재시대였습니다. 이 독재시대의 끝이 바로 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사망하면서 독재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 사회 사람들은요, 독재시대가 끝나니까 우리나라에도 민주화가 올 수 있겠네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0년의 봄을요, 서울의 봄 또는 민주화의 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화의 봄 때 각 학교에서는 그동안 학생회가 안 되다가 총학생회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총학생회가 부활하면서요, 그때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민주화에 대한 집회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만 싸우니까 이걸 더 널리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5월 13일부터 16일 날 거리로 나가서 가도 시위라고 하는 시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광주는 바로 옛 5.18 민주광장 앞에 있는 분수대였습니다. 이 분수대에서요, 5월 16일 달에 촛불 집회가 있게 되고요. 그곳에서 어떠한 약속을 하나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무슨 일이 생기면 각 학교 정문에서 10시에 만나자. 그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12시에 도청 앞 광장에서 만나자 하는 약속을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24년 12월에 겪었던 계엄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79년 10월 26일에는요, 부분적인 계엄이었다면 그때는 제주도를 포함하지 않았었고요. 80년 5월 17일 24시를 비해서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의 비상 계엄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계엄령이 내려진다는 게 혹시 어떤 뜻인지
않아요? 이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것은요, 국회가 최소한의 작동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고, 계엄령 하에 있게 되고요. 계엄령 하에 있다 보면 언론들도 보도 검열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기본권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 느끼지 못하지만 기본권이 조금은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5월 16일에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를 가려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전남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곳에 전남대학교를 가고 있는데요. 전남대학교가 그러면 사정지 몇 번일 것 같나요? 1호. 오, 우리 학생 공부하고 왔나봐요. 엄마 아빠랑 왔어요?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왔는데 이렇게 대답도 잘한다는 거예요? 박수. 오늘 아주 모범생 한 명 가셨습니다. 제가 모르면은 이 학생한테 다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이고 우리가 계엄령이 내려지면서 전국의 대학교는요 휴교령이라는 게 내려지게 됩니다.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계엄군들이 학교 안에 있게 되면서 전남대학교 이야기는 조금 더 하면서요. 우리가 열흘간의 항쟁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자, 전대에서 시작한 다음에 이것을 본 시민들이요. 젊은 청년들이 맞고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시민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일부터는 시민들이 함께하고요. 20일날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곳에서 책에서 많이 봤던 차량시가 바로 20일날 저녁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21일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이 금남로 끝쪽에 금남로 1가 쪽으로 가다 보면 옛 전남도청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오후 1시경에 계엄군들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집단 발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계엄군들은 작전을 바꿨는지 광주 이 시내를 벗어난 광주 외곽 쪽으로 이제 나가서 광주 지역을 봉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은 우리는 시민 자치 그리고 자치공동체 대공세상 이렇게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 다시 계엄군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5.18의 이야기가 열흘간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신안 사거리를 지나서요. 쭉 앞으로 이동하시면은 바로 저곳이 전남대학교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 전남대학교를 가면은요, 지금은 다 복개되어 있어가지고 그 예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는 전남대학교 앞에 조그만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는 천이라고 하는 물이 흐르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다리에서 학생들과 5.18을 시작할 때의 사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날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걸 예상할 수도 없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18일의 사진은 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거의 5월 18일의 오전 상황보다 그 이후의 사진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18 시작할 때 전남대 정문 사진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당시에 5.18 사진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제가 그 궁금증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풀어가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자, 궁금한 점 있으면 잠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세요? 그럼 제가 또 다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전대 앞에서는 그러면 학생들이 있다가 금남로로 진출했잖아요. 그럼 18일 이후에 이 전대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고요. 여기가 광주역하고 가깝잖아요. 어떤 증언에 의하면 집단 발포 이후에 시민들이 이 전남대학교를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들어왔더니 대원군들이 그때 시민을 잡아서 가두어두었던 곳이 있겠잖아요. 거기에 널브러진 신발 그리고 핏자국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정문 쪽에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서요, 오른쪽으로 사적비가 하나 보이시죠? 저게 바로 전남대학교 사적비 1호고요. 여기 사적비에서 조금 앞에 보시면 혹시 조그만 문 하나 보셨나요? 지금 이 우리가 온 정문은 다시 바뀐 거고요. 여러분이 오실 때 그러니까 일부분 있었던 게요, 80년 당시에 있었던 전남대 정문은 일부 그때를 기념할 수 있게 둔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어디가 물이었고 어디가 제가 아까 말한 다리가 있었는지 잘 모르시겠죠? 금방 지나서 제가 보라고 했던 그 주변에 그쪽쯤에 다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는요, 5.18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18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지금 이곳에서 회전을 할 때 뒤에 있는 적별도 그 건물이 있고요. 여기에 5.18 사료나 이런 게 있는데, 이곳 역사관에 가면요, 우리가 이따가 전남대학교를 병원에 갈 거잖아요. 그 전남대 병원에서 기증한 총에 맞은 그 의사 가운 그리고 헤비넷을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역사관의 2층에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되면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면서 여러분, 저희 지금 여러분한테는 왼쪽 편이죠. 왼쪽 편에 큰 운동장이 보이시나요? 이 운동장이 5.18 당시에 계엄군들이 있던 장소입니다. 계엄군들이 이곳에서 막사를 치고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있었던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민들을 잡아와서 가둬두었던 그 이학대 건물은요, 지금은 사라지고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전대에서는 제가 짧게 설명하지만 이 전대를 둘러보신다면 우리가 시민군의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 이제 윤상원님의 흉상이라던가 마지막 수배자인 유만남봉님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전대는, 그리고 민주길, 뭐 인권길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길 코스, 순례 코스가 있거든요. 전대 내에서만. 그래서 한번 전대만 따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코스를 가다 보면 전대에 조그만 동판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판들이 5.18 이전에 민주주의에 관한 것, 그리고 5.18의 뭐 민주해고나 아니면 투사해고 같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는 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있는 이곳 장소에서는요, 그래서 계엄군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데려갈 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다리를 끌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의를 하자 거기에 대고 총을 쏘게 되고요. 그때가 한 1시 이전에 뭐 그 정도에 대낮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최미애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임신의 8개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눈으로도 충분히 임산부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임산부를 향해서 총이 날아오고 바로 머리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어머님이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주민이 그걸 보고 급히 어머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이 맞았다니까 부랴부랴 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제가 임신 8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딸의 배부른 배에 손을 딱 올렸는데 태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라도, 이 뱃속에 있는 아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급히 병원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 21일은요,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차들이 올 수 없었고요. 한 어느 기록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한 20분에서 30분 있다가 바로 태동도의 두 번째 장소인 광주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뭐 방송국에 불탔다 하면서 MBC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80년 당시에 KBS는 이 광주역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광주역은요, 원래는 여기 광주 소방서 쪽에 있었거든요. 동부 소방서 쪽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와서 광주 신형으로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이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들도 기차를 타지만 어떻게 물건 같은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수송의 역할을 했던 게 기차역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광주역에서는 대원군들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하면서 물품을 수송하던 곳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 멀리 광주역이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왼편에 광주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광주역은 80년 당시의 모습은 아닙니다. 80년 당시의 모습은 보면 조금 더 낫고요. 앞에 분수대도 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전대에서 이 광주역을 지나서 금남로까지 갈 수 있었나 하면 18일 날 바로 이 코스를 다 안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민족민주화 대성회를 하고 학교에서 가두시를 하면서요. 이 경로를 전대에서 이곳에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수송도 많이 하고 하니까 대형군들이 있는 장소가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촬영 시에 힘을 얻은 시민들이 대형군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격렬하게 가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광주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 잠깐 세워주실 거예요? 한번 광주역에서는 내려가지고 사적비 잠깐 보고 한번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네.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내렸다가 빠르게 타는 걸로 해서 잠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지나치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는 시외버스 공영터미널은요, 전남 1호를 잇는 교통이 전남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시외버스를 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잖아요. 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는요, 20일 오후부터 정차 운행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일 오후에 차량들이 점점 운행을 안 하다가 21일에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 운행을 하고요. 22일에는 아예 외부로 가는 버스가 차단되었다고, 운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외버스 공영 터미널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대원군들이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수색을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만 보이면 제가 때리고 잡아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헌군들이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대합실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수색하던 장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가 남아있는데요.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뭐 체류탄을 뿌리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터미널 맞은편에는요, 북동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북동성당도 공영터미널과 멀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5.18이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념문화 뭐 이런 걸로 등록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우리 고구마 투쟁, 한평 고구마 투쟁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승리를 기념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북동성당에서 이 대회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사적지였지만 사건의 중요도나 이런 걸로 해서 사적지가 일부밖에 되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깝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곳이 시외버스 공영 터미널이 있던 곳이고요. 혹시 오시면서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 하나 보셨나요? 네. 그쪽까지 뭐 체류탄을 뿌렸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은 광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시위 집회를 하던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쭉 가다가 이제 조금만 꺾으면 바로 우리가 출발했던 금남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저희는 금남로는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갈 곳이 어디라고 했나요? 적십자병원 아닐 건데요. 전대병원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진짜 역시 학생들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광주공원을 갈 거고요. 광주공원을 저희가 시간상 내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광주공원에서는 시민분들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는 김군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지만요. 혹시 나중에 보신다면은 그 김군 동상을 한번 보러 광주공원에 오시면 되고요. 광주공원은 제가 5.18하고 관련 없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에서 예전에 시민회관이 있는 시민회관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광주에서 5.18하면 시민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민군은 그럼 과연 언제부터 시민군이라 불리면서 생겨나는 건 좀 많이 어가 이상하네요. 언제부터 시민군이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시민군이라는 정식 명칭은 24일부터 뭐 썼다는 말씀이고요. 그때 우리의 집단 발포 이후에 우리와 내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시민들을 시민군이라고 하고요. 집단 발포 이후에 우리는 강목이나 돌이나 맨손으로 싸울 때 이 대형부들이 우리에게 총을 쏘기 때문에 내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게 되는데요. 그 총을 바로 광주 인근에 있는 경찰서나 아니면 예비군 훈련소에서 바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을 가지고 와서요. 먼저 왔던 곳이 이 광주공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공원에서 사람들에게 총을 나눠주는데요. 이때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특별하게 누가 이걸 조직할 거야 리더라는 게 따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예비역 장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기를 나눠주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들이 이곳을 다시 들어와서 진압할 때 이곳에서도 주요로 진압 작전을 펼친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바로 오른편에 보이는 곳이 광주공원입니다. 광주공원 아래에 보면은 햇띠산 뒤로 조그만 동상이 하나 보일 겁니다. 저게 바로 김군 동상이고요. 그곳을 올라가면 5.18 사적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5.18 이야기만 하니까 5.18 귀에 딱지 앉을 것 같죠? 제가 조금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여러분 혹시 보면서 이곳에 힐경로라는 건물이 보입니다. 있었기 때문에요. 이곳에 복원을 해놨고 여기에서 각종 행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많은 관심 있으면 희경로 행사도 같이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지나서 버스로 한번 가볼 곳이 바로 적십자병원입니다. 적십자병원은요,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가장 가까웠던 병원이 바로 적십자병원입니다. 그래서 5월 20일이 집단 발포 이후에 많이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적십자로 많은 부상자들과 사망자들이 오게 됩니다. 자, 적십자병원이 어딘가요? 저희가 이 다리를 지나가면 저걸 약간 연한 노란색이라 해야 될까요? 진한 아이보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저 건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작년에 5월 한 달간 잠깐 오픈했다가 지금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까이서 보이죠? 자, 여기 사적비와 함께 여기에도 사적비 지나가면은 여기 사역경제에 관한 조형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부상자들이랑 사망자가 왔는데요. 여기에서 도저히 수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곳에 일단 왔다가
전대병원이나 아니면 기독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헌혈 이야기가 있는데요. 헌혈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줄을 서고 헌혈을 했던 장소이면서 혹시 여러분 택시 운전사 보셨나요? 네. 자, 택시 운전사에서 서울 택시기사와 광주 택시기사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촬영된 곳이 바로 이 광주 적십자병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의약품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약품을 구하려고 시민들이 각종 막 여러 군데 약국을 다니면서 의약품을 구해 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신들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시신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시신이라고 합니다. 그 시신이 많이 생겼는데요. 영안실이 작기 때문에 영안실에 모두 그 시신을 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영안실 있는 그 앞마당에 시신들이 임시 안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신들은요, 병원에 있다가 나중에 옛 전남도청에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족을 찾는,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지인, 친구를 찾는 사람들이 신원을 좀 더 빠르게,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 이 도청 쪽으로 옮겨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 발포 이후에 계엄군들이 외곽으로 물러나는데요. 저희는 계엄군들이 외곽으로 물러나는 길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요, 바로 전남대병원입니다. 전남대병원 같은 경우는요, 의대 캠퍼스와 병원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병원과 의대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엄군들이 병동에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찾고 하는 게 했던 경우도 있고요. 이 전대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엄군들이 도심에서 집단 발포 이후에 외곽을 물러났대요. 그냥 물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다가 빛이 보이는 곳에서는 총격을 하는 그런 진술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총알이 들어오면서 원장실이고 이곳이고 다, 그러니까 이때 의사 가운데 총알이 바뀌기도 하고 캐비넷에 총이 바뀌기도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5.18 기념관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전대병원은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일동이라 보이는 곳 있잖아요. 저곳이 바로 그때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중에서도, 종합병원 중에서도 규모가 컸고요. 층수가 높았는데 우리가 21일 외곽으로 물러날 때뿐만 아니라 27일 날 계엄군들이 다시 광주 도심으로 들어올 때요, 이곳 위에 11층을 향해서 엄청난 총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유리가 깨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당시에 이런 열흘간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가 바로 2017년에 나온 열흘간의 전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걸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사망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왔지만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때 그 기록이 조금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5.18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증언에 의하면 이 전대병원에도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막 끝나고 나서는 탄원이 있었다는 이런 증언들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 짧은 지금 3시 47분 우리 어디 가면 시간 남나요? 잠깐 시간 남는가를 봐가지고 네? 시간이 여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진들과 그 광주 시민들을 이야기하면서 5월을 한번 엮어보는데요. 그러면 그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5월에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인 마지막 장소인 저희는 남동성당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성당은 말 그대로 종교 건물입니다. 이곳에서는 종교 관련된 분들과 민주 인사들이 이 광주의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회의를 하던 장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남동성당의 80년 당시에요. 우리가 성당은 담임이라고 하나요? 그 주교님, 남동성당의 이제 주임 주교님이 맞나요? 네, 성당을 안 나요.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네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요, 바로 김성령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해 볼까, 그리고 민주인사들과 이 남동성당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26일날 대원군이 이제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 광주의 진실을 알려야 된다 하면서 이제 대표로 몇 명, 김성용 신부님과 몇 명이 이걸 김수환 추기경님께 알리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기로 하고 다들 합의로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26일날 김성용 신부님과 같이 간 분들이 거의 검문을요 9차례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먹버스로 가면 4시간, 4시간만 하는데 그 차로는 금방 가잖아요. 근데 서울에 그 9번의 검문을 거치고 정말 어렵사리 갔을 때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요? 바로 27일 저녁이 돼서야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광주가 대원들에게 다시 진압이 되면서 광주의 5.18이 끝났었기 때문에요. 그 김성용 신부님은 그때 잡혀가고요. 그걸 5.18을 기념해서 이곳에는 5.18이 끝나고 81년 그때부터 5월이 되면 추모 미사를 계속 이제 추모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동성당도 이곳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광주에 사시는 이제 귀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남동성당이 조그맣게 되기 때문에 남동성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18의 이야기는요, 시민들이 있었고요, 함께 하자는 뭐 민주인사들, 제야인사들, 종교계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18을 일컬어서 뭐 어떤 특정 인물이 많이 거론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5.18 때는 그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 함께 하고자 하는 광주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이야기를 하지 않은가 하면서요, 우리가 기록관까지 가기 전까지 제가 혼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마이크를 돌려서 할 말 없고 우리가 이전 계승을 해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들으셨죠? 우리가 좀 더 민주주의를 확장해서 개성하자고 합니다. 자, 모험생, 자, 인터뷰했습니다. 소감 말씀하셔도 돼요. 전남대랑 남동서당이랑 접시자병원 등을 가서 좋은 경험이었고요. 5.18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박수. 이제 우리 다 박수 쳐주기로. 자, 이러기입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네, 여러분들께서는 저 멀리서 오신 분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이야 왜?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쪽은 거의 이어도 안 돼? 我比较看得多了解多一点那46年发生事件的位置大概是哪里？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됐다는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자,
너무 좋았고 네. 맨날 엄마 아빠 추억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제 강주에 태어났는데 네. 제가 시내에서 강주역 나왔거든요. 오. 저기 아까 네네네, 맞아요. 강주역 지나는데 제가 네. 거기 나왔거든요. 오. 맞습니다. 저희가 일부 이야기하는 거는요, 5.18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5.18을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젊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과연 산자들이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그 이후로는 과연 죽은 자가 산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온다의 제목도요, 그 80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이제 인터뷰를 보기도 했습니다. 5.18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요, 과거의 사건이기보다 지금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역사적인 그곳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 5.18의 이야기를 어떻게 나에게 실생활과 연결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보는 게 이 버스 투어의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5.18 때는요, 그때 서로 내 피를 뽑아달라고 하는 헌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진짜 먹을 게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너도 나도 누군가는 집에서 누군가는 거리에서 솥을 걸고 주먹밥을 나누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나와서 내 이웃과 나를 지키던 광주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다니면서 그때 그 80년 5월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지금 나의 생활에서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생각해보는 게 이 투어가 아닌가 합니다. 학생들은 어쩌면 5월 정신을 학교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것. 이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진짜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게 한번 다시 실현된다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동세상, 그런 자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요, 저는 오늘 해설을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네. 오늘 지금 전야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전야제와 5.18 관련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스에서 하차를 하신다면 5.18을 마음껏 즐기고 광주를 시작으로부터 이 질문이요, 대답하기 어려운 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광주야? 라고 했을 때요,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계엄군이 온 곳이 광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계엄군이 다 있었고요. 그 전대에서는 그 16일의 햇불성의 약속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루시에서 이렇게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광주야? 그냥 광주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그거를 떠나서 광주 사람들은 그때 저항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맞고 잡혀가는 걸 보면서요,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인권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떠한 이유 없이 이렇게 때리고 잡아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했던 거, 그리고 그게 아마 이어져서 공동체로 이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게 5.18이 아닌가 하고요. 이거는 조금 제 사견을 보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은 진짜 왜 광주일까를 궁금해하는데 그 정답은 여러분이 각자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